바쁜 와중에도 찬양과 악기로 이 자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빛내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권희국 장로님이 그 바쁜 와중에도 저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아침에도 대구에 국화축제가 있다고 그래서 8시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꽃의 향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꽃의 향기만 맡아도 행복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저기라 오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국화를 둘러봤습니다. 하늘은 꽃이 지지 않고 향기가 항상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상상할 수가 없죠? 오늘 보니까 또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찬미처럼 주 예수를 안 후에 기쁨의 물결이 뭐 한다고요? 늘 뭐 한다고? 말만. 늘 넘쳐서 흐르면 뭐 훔치는 표정이 나와야죠. 그런데 별로 그 같아? 여러분 안식일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모든 교우님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쁨도 노력을 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제 또 제가 이제 만나면 방방 뛴다고 하는 그 중국 교포들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보고 막 뛰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좀 어색하기는 했지만 참 이 세상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어색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정말 만나면 반가운 표정을 짓고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그렇게 먹고 표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색한 세상입니다. 그냥 고깃집에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어색하죠? 그게 어색한 세상이야. 원래는 어색해하는 게 정상인데 참 살기가 어려운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병은 몰라도 이 병은 걸려서는 뭐 한다? 안 된다. 그 병이 무슨 병? 치매라고 하는 병입니다. 제가 이제 그 경기도의 수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최초로 요양원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치매 환자가 들어와가지고 한 이야기를 제가 그 직원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치매가 심해지면은 자기 변을 넣어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화장품인 줄 알고 화장품 가게다 담아가지고 무엇을? 자기 대변을. 그래가지고 그 대변을 자기 얼굴에다 칠하는 그런 할머니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그 대변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항문에 힘이 없어져가지고 대변을 막 넣어요. 그러면 그 뒤에서 그것이 음식인 줄 알고 주워 먹는, 그리고 대변을 가지고 이제 또 대벽을 한다고 벽에 바르는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과연 치매는 뭐 해야 된다? 걸리면 안 되겠구나. 걸리기 전에 죽어도 죽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이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다른 병을 못 나도 치매는 뭐 한다? 걸리지 않는다. 파킨슨도 못지않은 병입니다. 파킨슨이 걸리면 손발이 떨어요. 그래서 젓가락을 이렇게 잡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떨고 걸어가면서도 떨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파킨슨도 걸리면 참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나이가 들면은 그 병이 걸리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80이 넘어가면 거의가 다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삼육병원에서 지금 요양원에 촉탁 의사가 있어요, 제도가. 그래가지고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들을 이렇게 뵙고 건강 관리도 지도하고 이제 치매 뭐 이런 약들도 이렇게 처방하고 하는데 가면 참 기구합니다. 사는 게 먹고 누워 갖고 있는데 그렇게 참 슬프게 보여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아줌마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온전한 정신에 유언을 하고 죽는 것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서 계속해서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는 83만 정도의 치매 환자가 2050년에는 302만 7천 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20분의 1 정도가 치매로 고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디에서 일어난 병이에요? 뇌에서 일어난 병이니까 뇌 구조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뇌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마라고 하는 부분은 단기 기억 중추라고 그렇게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방금 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억을 하는 중추입니다. 그래서 이 해마라고 하는 부분에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공급이 되지 아니하면 뭐가 걸려요? 치매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하는 일은 뭔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잉크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화지에다가 뭐를 해요?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하지 않는다고요? 생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을 뭐 해요? 기억해내고 기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단기 기억 중추가 문제가 오고 장기 기억 중추라고 하는 여러분의 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뇌는 뇌의 바깥 부분을 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마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을 영구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피질에다가 기록을 하면 영구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방해를 받으면 단기 기억 중추만이 아니라 단기 기억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장기 기억까지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치매 환자들을 잘 보시면 무엇이 남습니까? 가장 많이 한 것이 남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게 뭡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죽을 때까지도 뭐는 안 잊어버려요? 먹는 일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치매 환자 중에는 계속 밥을 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침을 번강 먹었는데 밥 안 주냐고 난리를 치면서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렇게 하는 치매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치매가 걸려도 고운 치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뭔 치매? 어떤 치매 환자는 사람만 보면은 예쁘다고 그래. 고맙다고 그러고. 그거는 뭐예요? 평소에 계속 누군가를 예쁘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뇌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걸려도 무엇이 남는다?
평소에 본인이 잘했던 것이 남고 강하게 했던 것이 남아요. 예. 그래서 평소에 그냥 막 누구를 욕하고 사나운 사람은 뭐가 남아요? 그게 남아.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찬미가를 계속해서 하는 그런 치매 환자가 있어요. 그런 치매는 걸려도 되겠죠? 그리고 누구나 보고 감사하다면 치매가 걸려도 뭐를 받아요?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아요. 간호사들도 다 좋아해. 그러지 않겠어요?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치매는 걸려서는 안 되겠지만 걸리더라도 그런 치매가 걸려야 되니까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뇌 구조를 보면은 어제도 제가 잠깐 이렇게 드렸지만은 뇌에서 척추를 통해서 척수신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에 다리와 손에 다 이 신경이 연결돼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에서 생각하는 것을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녁에 자다가 발끝에 모기가 뭐예요? 물면은 그걸 내가 기억을 해가지고 탁 손으로 때려 잡는 게 어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운동, 감각 이런 중추가 있어가지고 그 기능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신경은 이렇게 이어져 있지만은 그 신경이 중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그거를 시냅스, 연접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먼저 신경에서 다음 신경으로 전달을 해줘야 그것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신경이 있어도 전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경을 보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 신경 전단 말단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접부가 또 기능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쭈그러들면 어떻게 해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도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서는 결국 이 치매라고 하는 것도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뿐만 아니라 신경의 말단부도 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야만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저게 아세틸콜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라고 하든지, 아까 어제 말씀을 드린 에피네프린이라든지, 노에피네프린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와가지고 전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달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일자처럼 돼가지고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이제 치매라든가 파킨슨이 회로가 끊겨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혼동이 와가지고 자기 딸을 뭘로 알아요? 치매 환자가 또 엄마로 부른 것도 보셨어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전달해야 될 그 방향을 가지 않냐고 엉뚱한 데 가면은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몸은 이와 같이 동맥이 흐르고 있어요. 혈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목에 이렇게 양쪽에서 가는 것을 경동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동맥 검사를 요즘 하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경동맥을 검사하면 이게 막혔냐 안 막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단 부부 모세혈관에 문제가 없어도 경동맥이 막혀지면 또 뭐가 와요? 예, 치매 같은 것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을 이렇게 신경의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해서 그러한 아세틸콜린이나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혈관이 뭐 했을 때 결국 치매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막히거나 좁아졌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히게 하는 요건이 뭘까요? 간식, 과식, 급하게 먹는 것, 육식, 술, 담배, 또 뭐가 있을까? 정신적인 압박감, 또 야외 운동의 부족, 물 부족,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을 때, 커피 등을 마셨을 때. 커피 드신 분 손 들어봐요. 커피, 이런 걸 마셔도 뭐가 올 수 있다? 좋아하는 거 먹지 말라니까. 말도 안 나오죠? 그리고 이 치매는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도 오겠죠? 뭘로 올 수 있겠어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비만, 이 모든 것 때문에도 뭐가 와요? 치매가 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이것을 일으키는 물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했죠. 콜레스테롤은 고혈압도 일으키고 당뇨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래요? 다 설명을 했죠? 혈액을 끈끈하게 하니까 빨리 인슐린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고 혈관을 좁아지게 하니까 고혈압이 오고,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이 뭐가 있다고요? 오징어, 새우, 성게, 버터, 장어, 소시지, 돼지기름, 닭고기, 참치, 빵, 콩, 현미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뭘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놈은 이제 지긋지긋한 콩, 현미, 지긋지긋해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 아들내미가 뭐 했다고요? 감기 안 걸리려면 뭐 먹어야 된다? 그것뿐만은 아닌데 그 학교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어요. 그죠? 선생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게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매 걸린 사람들의 뇌를 보니까 정상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치매 걸린 사람의 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쭈그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손에 위축도 오지만 대뇌 위축도 와가지고 치매가 잘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 부분도 보면은 이렇게 작아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파킨슨은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파킨슨이 걸리면 저렇게 엉거주춤한 걸음을 걸어야 되고, 글자도 적게 쓰게 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진짜 치매가 심해지니까 그냥 이 밥상에서 막 이렇게 두들겨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숟가락을 이렇게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숟가락을 여기다 묶어가지고 밥을 어떻게
이렇게 탁 해가지고 먹는. 나는 그것도 안 돼. 평생을 누군가가 먹여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치매는 어디 문제로 생긴다고 이야기했어요? 뇌의 어디 부분? 해마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파킨슨은 흑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잘 안 나올 때 생기는 것입니다. 도파민뿐만이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PET 사진을 찍어 보니까 정상인의 이 흑질은 넓은 범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파킨슨 환자는 윗부분에서만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와 파킨슨은 결국은 이제 병원에서 약을 쓰는데 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제 분해시키지 않는 그런 억제하는 물질을 이제 약으로 쓰고, 그런데 별로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파킨슨 약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엘도파라고 하는 약을 쓰는데 이거는 상당히 효과는 있는데 그렇게 또 생활의 질에 아주 좋지는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에 자극을 해가지고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쓰지만은 영구적이지 못하고 낫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장깔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몇 세에 돌아가셨을까요? 100세? 100 몇 살? 누가 아셨어요? 아시네? 122살 하고도 5개월을 산 분입니다. 이분은 치매로 돌아가셨을까요? 치매로 돌아가셨으면 제가 여기다 올릴 일이 없지요? 근데 이분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승마를 했고요. 그 시대에 사이클을 했고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롤러스케이팅을 했고 수영을 했고 펜싱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모든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90살 때 그 옆집에 변호사가 살았었어요. 근데 이분이 딸이 있었는데 이분의 딸이 폐렴이 걸려가지고 40살에 죽었어요. 그 외손자도 하나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유산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변호사가 이분이 90살 때 그분은 60살이었는데 이분이 살아봐야 10년 정도나 살 것이다. 아니면 15년 정도 살겠지. 이렇게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비를 다 대주는 조건으로 그 집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유산 물려줄 일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좋다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변호사가 오히려 70대에 암이 걸려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10년 이상을 뭐 했어? 생활비를 대줬는데 그 집값을 빼고도 집 한 채를 더 살 만큼 줬어. 그런데 이분은 그 뒤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아주 치매 하나 없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생활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걸 즐겨요.
밥을 먹을 때도 절대 빨리 안 먹고 뭐 하니까? 뭐 직장 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먹고 노는 게 뭐야? 일이야. 그래서 밥을 먹어도 아주 천천히. 여러분 이제 그 상추 같은 걸 씹어도 상추에다 양념을 많이 하면 상추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음식의 맛을 알려면 양념을 아주 가볍게 하고 그 자체를 씹어 먹는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배추도 배추 고유의 맛이 있어요. 그걸 즐기면서 사는 분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뭔 생각이에요? 신감 편한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세상이 뭔 세상인데 그렇게 사냐?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렇게 바삐 살아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 비참해진다니까요. 네. 제가 요양원에 가서 그 환자들을 보면 과거에 다 한 자리씩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워가지고 정말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야말로 뭐에서 사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치매까지 걸려봐요. 그 요양보호사들이 하루 이틀은 참 정성들여 간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해봐. 그냥 엉덩이를 막 때려요. 네. 참 그래. 그런데 이 장깔망 할머니처럼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직장을 가도 어떻게 하면? 즐기면 돼. 저는요 좀 그런 사람이에요. 설거지를 해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해. 방을 닦아도 어떻게 해? 즐겁게 해. 그렇게 하면은 즐거워져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해도 즐겁게 하려고 해봐요. 즐거워진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밥을 씹을 때도 어떻게 해요? 씹어요. 즐겁게 씹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꼭꼭 씹어 먹기만 해도 뭐 한다? 치매가 뭐 한다고? 예방된다고. 그 다음에 치매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이게 잘 씹어 먹으면 젊게 하는 물질이 나온대요. 나도 잘 몰라. 그런 물질이 나온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지금 강의하는 내용들은 어떤 의학적인 이야기보다도 무슨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던가요?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가 뭐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신 심부름꾼. 그분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천기가 뭐예요? 천기. 하늘의 비밀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뭐예요? 누설해 주는 분이 누구야? 선지자야. 하늘의 비밀을. 그런데 이 세상의 개념은 하나님은 그냥 어떤 아주 귀한 거를 꼭꼭 싸매에 두었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존재에다만 살짝 비춰주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는 천기 누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래요 안 그래요? 들어보니까 안 그러죠? 온갖 좋은 건 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늘없는 가정이라고 하는 책에 좀 부족할 정도로 뭐 해라? 먹으라. 그리고 많은 양념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잘 씹을 수가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위암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또 잊어버렸는가 보네. 여기도 치매 걸릴 사람이 많은데?
짜고 맵고 뜨거운 음식을 뭐하다고 먹어요? 시원하다고 먹잖아. 어떻게 뜨거운 음식이 시원하다고 한지 알 수는 없는데 시원하다고 그래. 그렇죠? 참 나만 그런 거 들어봤나 보네. 여러분 그 식당에서 뜨겁고 맵고 짠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한번 쫙 찍으면 시원하다 그러던가요? 안 그랬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짜고 맵고 뜨거운 음식을 잘 씹어 먹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또 야단맞게 생겼네. 좀 반응 좀 하시라니까? 한 달 동안 길들여 놨더만 한순간에 또 무너졌네? 그러니까 그렇게 거친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위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이상한 세포가 나오는 게 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암 안 걸리는 방법은 뭐예요? 단순하게 요리해서 잘 씹어 먹으면 위암 안 걸리고 위병 다 나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비록 질에 있어 문제 없어도 과식은 뇌 신경의 민감들을 마비시키고 이게 치매예요, 여러분. 선지기가 벌써 다 이야기해놨어. 그 활력을 약화시킨다. 과식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과로보다도 신체 조직에 더욱 악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피곤하다 한 분들 잘 보면은 너무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뭘 많이 먹어서 그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피곤하다 한 분들 제가 다 물어봤어요. 대개가 다 90% 이상이 저녁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녁만 잘 안 먹어도 피곤함이 훨씬 덜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은 뭐 해라? 과식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불규칙한 식사, 그 다음에 추운 저녁에 충분한 의복을 입지 못한 것, 혈액의 건전한 순환을 계속하게 하는 활발한 운동의 결핍, 또는 피를 깨끗하게 하는 충분한 공기의 부족 등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한 달 동안 딱 들어보니까 답은 뻔해요, 안 뻔해요? 답은 뻔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병들이 어떻게 해서 오는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을 고치는 방법은 뭐야? 뻔하다. 근데 뻔한데 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왜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맛있는데 맛 있는 거 먹게 해요? 못 먹게? 못 먹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맛있다고 하는 개념이 바꿔줘야 돼요. 현미 콩밥을 해가지고 무슨 밥을 하라 그래서 제가 할 때 꼬드밥을 해가지고 씹어 드셔봐요. 진짜 맛있어. 안 해봐서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금치든지 상추든지 양념을 가볍게 해가지고 그 자체를 잘 씹어봐요. 그 고유의 맛이 있다니까요. 다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맛이 있어요, 거기에. 그 맛을 모르니까 된장, 고추장, 그냥 여러 가지 맛있는 그런 조미료를 써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운동입니다. 운동.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까 그 장깔망이라고 한 분이 그렇게 오래 살고 제가 보니까요, 그분은 먹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고기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뭐까지 했냐? 담배도 조금씩 피웠어. 그런데 치매가 걸렸다고 안 걸렸다고? 왜? 하루 종일 운동하는 거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는 웬만히 그냥 먹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 갈 사람? 하늘 갈 사람은 담배 피우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네. 고기도 뜯으면 돼, 안 돼? 네? 하늘에 고기가 있을까, 없을까? 없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 네. 그리고 요즘 고기는 병이 들어가지고 우리에다 가다 키워서 온갖 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안 먹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러한 모든 운동을 우리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골에 살면 농사만 잘 지어도 운동이 되는데 도시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반드시 운동을 제가 하나씩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헬스든지 배드민턴이든지 탁구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운동 꼭 하나씩은 하셔야 돼. 도시에 살면. 아니면 뭐 저런데 여기는 참 운동하기 좋더만요. 그렇죠? 네. 대구에는 공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또 그 수목원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집사람 대구에서 살고 싶대. 그래가지고 또 욕심이 나가지고 여기에다 수목원 가까이에다가 요양병원을 하나 해가지고 환자들 치료하면 참 뭐하겠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근데 돈이 없어. 저도 돈이 없고 누가 요양원 하나 지어갖고 하면 좋겠더만요. 그래서 그런 공원을 이용해서 할 수만 있으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제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이런 걸 하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하면 왜 좋냐면 하면서 많이 웃어요. 그런 운동은. 근데 이제 이기려고 하면 병됩니다.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저도 재밌게, 그리스도인은 또 저도 재밌게 돼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근데 아무리 그리스도인도 지는 건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선지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체 기관과 기능의 균형 잡힌 운동은 그 기관들이 각각 최선의 활동을 하게 하는데 요긴하다. 두뇌가 항상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기계의 다른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체력과 무엇에? 정신력이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몸의 움직임은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의 지배를 받고 마음도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몸의 지배를 받아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뇌도 영향을 받아. 뇌가 또 단단해지고 영향을 받으면 몸에 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건강 음식을 먹어도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 즐겁고 기쁘고 쾌활하게 가져요. 그래서 쾌활하고 명랑한 기분만 가져도, 마음만 가져도 질병의 80%를 예방할 수 있어요. 뭐만 해도 즐겁게 살라고 애를 쓰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사실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이런 데 와서는 즐겁죠? 집에 가면 괴롭죠? 그래서 자꾸 모이라는 거야. 모여서 한번 이야기 듣다가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짐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화이부인은 선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픔과 번뇌에 잠기는 대신에 기쁨을 뭐하는 것이? 한글도 몰라요? 배양이 뭐요?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배양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슬픔과 번뇌에 잠기는 것은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불건전한 상상에 희생시킨다. 이러한 우울한 감정들은 그들의 건강에 큰 해를 끼친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소화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영양 섭취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쁨과 희망은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는 동시에 얻을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뭐가 된다? 건강이 된다. 이게 크리스틴 브라이든이라고 하는 호주의 수상 내무부 제1차관보를 지낸 아주 고위 공직자입니다. 여자분이. 이런 분이 뭐가 걸렸어요? 치매가 걸렸어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른다.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그런데 이것도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은 뭘로 생겼어요? 혈액순환 부전으로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당뇨가 심해지면은 여러분의 뇌혈관이 아주 미세한 출혈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면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알츠하이머 병에서 해방이 됐는데 이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치매가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여자와 결혼한 이 남자분은 자기 아버지가 치매 환자여가지고 치매 환자를 잘 돌보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 여자를 사랑하고 돌보다 보니까 뭐 하게 됐다고? 여자분이 치매가 낫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선지자 기별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 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기심 없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주고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사랑. 근데 주면은 나중에 뭐 해주기를 원해요? 준 만큼 상대방이 해주기를 원하죠? 안 해주면 어쩌? 서운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고는 뭐 해야 돼? 잊어버려야 돼.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 항구적인 능력이다. 마음에 간직된 이 사랑은 생활을 뭐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품위 있는 감화를 끼친다. 쾌활한 정신은 그의 가족에 뭐를 더하고? 오늘 아침도 또 안 먹었나 봐, 여러분은. 또한 자기 자신의 건강을 매우 좋게 만들 것이다. 무엇이? 자, 나는 쾌활하게 산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좀 슬프게 산다. 별로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나 혼자요? 그냥 산다. 대부분이 손은 안 들지만 그냥 살아. 내가 딱 점쟁이는 아줌마를 알아? 근데 어떻게 살아라? 근데 쾌활하게 살면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속없다 그래. 속없다.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사느냐? 그렇지? 네, 그래. 점잖지 못하다고 그래. 제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좀 듬직하고 이제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좀 가볍게 쾌활하게 지내면 사람들이 가볍다고 안 하는데 저가 쾌활하게 지내면 뭐라 그럴까? 가볍다 그래. 경솔하다고 그래. 그래서 저도 폼 잡느라고 애씁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 마음은 항상 쾌활하고 명랑하게 지내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파킨슨 환자가 있어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파킨슨 환자는 밥을 먹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파킨슨 환자가 손도 떨지 않고 그렇게 사는 이유를 봤더니 노래 교실에 가가지고 맨날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뭐 한다고? 노래해요. 노래는
아주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선지자도 또 뭐라고 했는가? 오늘 선지자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많이 가르쳐 주려고. 노래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실망을 물리치기 위하여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뭐다? 무기이다. 우리가 그와 같이 구주의 임재의 빛을 받고자 마음을 열 때 우리는 건강과 그분의 축복을 뭐 하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려고 예를 썼습니다. 이분은 제가 직접 만난 우리 교인 파킨슨 환자입니다. 동두천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나만 보면 좋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분만 조금 언짢으면 남편이 이분 데리고 누구 찾아와? 저를 찾아와. 근데 부산은 너무 멀어서 못 오겠대. 근데 이분이 남편이 젊었을 때 한국 남자들의 그 로망이랄까? 한국 남자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바람 피우기를 원하잖아. 근데 한국 남자들만이 아니더만. 세상 남자들이 다 그래.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여자하고 뭐 하고 싶어 해? 살고 싶어 해.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자기하고 같이 사는 여자가 뭐 하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오늘 그러더만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그놈이 그놈이고 그 다음에 날 말 못하겠어. 참아. 그 여자가 그 여자인 줄을 몰라. 누가? 남자들이. 그러니까 속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마음이 상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파킨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주라 하니까 제가 봐도요, 그 남편처럼 이분을 위하여 헌신하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파킨슨에 좋다고 하면 집을 내야 된다고 하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집을 내갖고 짜주고 현미밥을 해가지고 이분이 남편이 밥을 다 해갖고 줘. 우울증 걸리면 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거기다가 뭐까지 걸렸어? 파킨슨. 근데 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즐겁게 지내려고 애를 쓰고 하니까 지금 거의 파킨슨 증세가 없어. 그런데 이분은 약을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제가 볼 때는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럽니다. 암 환자에게 항암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거의 필요하지 않아. 90% 이상. 필요한 분이 가끔 있지만은 아주 급속하게 퍼지는 암에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항암제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우울증 약도 마찬가지예요. 친한 사람 하나만 있어도 우울증 약 필요 없는 거예요. 우울증을 가진 애들은, 사람들은 정말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를 만났어? 인기동이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제가 아무 약도 아닌데 이분은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래. 그런데 저는 아무 약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게 진짜 약이다 딱 주면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 그래가지고 나한테만 오면 뭐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 오더니 파킨슨도 어떻게 됐어? 나았어. 내가 볼 때는 다 나았는데도 본인은 낫다고 그래? 안 낫다 그래? 생각을. 그래가지고 그런 분에게는 뭐예요? 약을 먹어야 돼. 필요가 없는 약일지라도. 그래가지고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60대에 파킨슨이 있어가지고 지금 80대가 됐는데 지금도 나한테 어디가 아프고 파킨슨이 어쩌다 그러면 아니 60대에 생겨가지고 지금 20년 동안 잘 살았으면
문제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으면 이제 죽어도 괜찮지 않아요? 그럼 막 웃어. 그래야 그렇게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때로 질병은 상상력에 의하여 생기고 때로는 악화된다. 만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만 했다면 건강하게 지냈을 뻔한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환자로 지낸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이 노출될 때마다 병에 걸릴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대로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상상적인 원인에서 생긴 질병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지켜야? 마음을 지켜야 건강을 지키고 삶을 지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항상 쾌활하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